네, 희망이온 프로젝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 중견기업 중에서도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가장 인기가 있는 오뚜기와 NS 홈쇼핑의 취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예상은 있지만 오늘은 좀 속 시원하게 구직자 관점에서 좀 편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방송하는 건 실시간으로 희망이온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 댓글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뚜기하고 NS 홈쇼핑 채용 정보를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오뚜기 하면은 요즘에 굉장히 핫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친구들은 오뚜기라고 부르기보다는 갓뚜기라고 네. 부르더라고요, 실제. 맞아요. 현재 고객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오뚜기. 이렇게 갓뚜기가 된 비결이 있을까요? 오뚜기는 이제 다른 회사와 달리 이제 좀 뭐랄까 크게 다를 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엄밀히 말해서 이제 대기업들이 흔히 하는 행위는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이런 건 다 해왔는데 오뚜기가 굉장히 바뀐 게 이제 다른 기업과 달리 50년 동안 식품 쪽에만 네. 한 곳만 계속 하고 있다는 거. 네. 뭐 다른 거 식품을 하다가 프랜차이즈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하는데 식품 산업에만 집중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영 상태가 너무 깨끗해요. 예전에 미안하지만 우리 대기업들은 엄밀히 말해서 상속을 하면 솔직히 이제 뭐 상속세를 피하려고 네, 막 이렇게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본인은 지분을 한 3천억 정도 받으시는데 그 세금을 한 1,500억을 내야 되는데 네. 그걸 5년 동안 냈는 거. 네, 맞아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오뚜기는 엄밀히 말해서 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굉장히 실제 유명하죠. 과거에 이제 명예 회장님이 실제 사람은 비정규직을 쓰는 게 아니고 정규직을 써야 된다고 해가지고 실제 뭐냐면 98% 정도가 정규직이 네. 있는 상태입니다. 음.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판매하는 프로모션하는 분들도 그 일괄적으로 정규직을 다 해주면서 네, 그 규모가 그러다 보니까, 1,800명. 예, 굉장히 큰 숫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가뚝이라고 유명한 회사로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또한 11년째 라면 값을 동결한 회사로 네.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기업이 하려면 너무나도 돈을 벌려면 라면값도 올리고 이렇게 해야 네, 되는데 맞아요. 이게 뭐로 마케팅 전략인지 아니면 음. 가뜩이만의 고집스러움인지는 잘 네네. 모르겠지만 11년 동안 다른 경쟁사들은 계속 가격을 올리는데 한결같이 유지를 하고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비해서 이제 1위의 신라면을 열심히 따라가지고 맞아요. 지금은 거의 간격이 3% 정도인데 네. 이 3% 정도는 굉장히 근접한 별로 차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네, 거죠. 맞아요. 2009년에는 20% 이상 차이가 났다. 네, 실제 그때는 완전히 차이 나고 뭐로 이제는 그랬는데 이제는 구직자들이 오히려 오뚜기에서 꿈을 찾아서 네, 꿈을 맞아요, 맞아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뭐 신라면의 아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소식들도 많이 있고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사실 신라면보다 단가가 조금 낮은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일단은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 농심의 경우 뭐 새우깡, 양파링 등 이제 전체 23개 스낵류 중에 19개 이상을 이제 인상한 바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렇죠. 네. 동결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뚜기가 세운 또 특별한 기록들이 또 뭐 있잖아요. 다양한 기록들도 있고 뭐 오뚜기가 거의 대부분 최초를 다 선점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그 얘기는 뭐 오뚜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저희가 오뚜기 직원 같으니까 약간 그런 오히려 이제 채용 쪽으로 확 넘어갔습니다. 그럴까요? 네. 실제 작년에 이제 채용을 100명 규모로 하반기에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도 오뚜기가 좋은 게 다양한 규모, 다양한 영역을 다 채용했습니다. 영업부터 관리, 연구개발 뭐 이쪽을 다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더라도 내 전공이 안 맞는 영업은 전공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분야를 다 채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분야를 찾아서 갈 수 있는 게 오히려 오뚜기만의 채용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일단 2018년 하반기 이제 대졸 신입 사원 공채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채용 부분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죠? 영업, 홍보 역량, 그리고 생산 관리, 품질 관리, R&D, 마케팅, 디자인, 관리 분야, 그리고 해외 영업까지. 그렇죠? 굉장히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혹시 그 오뚜기 채용 공고 보셨어요? 다른 회사와 다르게 네.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채용 공고에 진짜 뭐랄까 채용 공고에 좀 안 어울리는 단어가 있거든요. 한번 소개 한번 쉽게 해주시는 것도 좋죠. 네, 좀 특이한 점이 있죠. 바로 그 윗사람, 부모를 존경하고 그렇죠? 타인을 배려하는 예의 범절을 갖춘 인재를 원한다라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조직과 가정에서 절약 정신을 실천하는 인재를 또 원하고 있고요. 법규와 약속을 잘 지키고 올바른 행동을 솔선수범하고 실천하는 인재. 그리고 마음과 정성으로 사회와 그리고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가진 인재를 원한다라는 구절이네요. 네. 이 부분이 오히려 엄밀하게 채용 공고가 아니고 오히려 교과서에 있는 네, 그런 맞아요. 부분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다른 기업에서 이런 채용 공고 이런 게 절대 없거든요. 특히 이제 좀
보면 절약 정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절약 정신이 강하면 오히려 오뚜기를 안 사먹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네. 좀 특이해서 굉장히 더 관심이 가고 더 찾아보고 싶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채용 프로세스에도 사실 심층 인성 검사가 들어가지 않나요? 한번 프로세스 설명해 주시죠. 네,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기업과 비슷합니다. 서류 전형을 거친 다음에 인적성이나 직무 능력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1차 실무 면접과 심층 인성 검사가 있고 2차 임원 면접이 있는데 미리 말씀드린 심층 인성 검사는 필기 시험이나 인적성 부분은 다른 회사와 다르게 직접 가서 하시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은 좀 드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두가 입사하길 원하는 가뚜기 취업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가장 중요한 건 오뚜기는 직접 고객들을 만나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오뚜기 제품 많이 아실 거죠. 아, 그럼요.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오뚜기 제품이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님은? 일단은 뭐 카레라든지 아니면은 케찹, 마요네즈, 음. 아니면은 요새 뭐 HMR 시대라고 해서 간편식 이런 것도 오뚜기 거의 선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간편식이라고 네네. 해가 최근에 HMR이라고 나오는데 음.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3분 카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 실제 보면 간편식이라는 건 뭐냐면 바쁜 일상이기 때문에 음. 직접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3분 카레가 진짜 완전 선도적인 입장을 했고요. 근데 그때 나왔을 때는 HMM이라고 얘기를 안 했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최근 트렌드가 이제 핵가족이 많고 1인 가족이 많고 맞아요. 굉장히 바쁜 일상이다 보니까 가정 간편식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네, 네. 확증했습니다. 그래서 오뚜기뿐만 아니고 대기업이 있는 시 땡땡 그룹 아, 거기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소비자를 직접 만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 소비자에 대한 관점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직접 가장 좋은 거는 카레도 먹어보고 그쵸. 그다음에 오뚜기 라면도 먹어보고 네. 근데 단순히 먹는 게 아니고요. 실제 이게 고객의 입맛을 열기 위해서는 어떤 걸 좀 바꿨으면 좋겠는지 그쵸. 그래서 자꾸 접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고객의 니즈만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원칙까지도 파악을 하라. 그렇죠. 근데 말씀이시네요. 니즈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니즈라는 말을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용어다는데 이제 원칙적으로 하면 마케팅적으로 하면 니즈라는 말이 또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틀렸다 다 좀 다르다. 안 맞는 말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니즈란 것은 어떤 의미냐면 실제 기업들도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인데 조금 현실적으로 들어간다면 니즈라는 것은 단순히 배고프다가 니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니즈로 배고프다만으로는 기업의 비즈니스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배고픈데 빵을 뭔가 먹고 하고 싶다. 그렇네요. 그게 네. 원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뚜기는 고객 니즈를 분명히 알아야겠지만 오히려 니즈보다 더 원치라는 단어를 좀 쓰면서 네네. 직접 뭐랄까 이 제품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느냐 네. 아니면 경쟁사가 어떠냐 이런 부분을 좀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견기업이잖아요. 맞아요. 대기업과 또 접근 방법이 달라요. 우리 친구들은 중견기업이 뭔지 다 알겠지만 실제 중견기업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은데 맞아요. 이 중견기업만의 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과 마찬가지 대기업보다 결코 낮은 기업이 아니고 대기업보다 경쟁력이 훨씬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장점들이 많다는 걸 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대기업보다는요. 네. 대기업은 제가요 어디를 알고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막 열심히 홍보를 하시더라도 인사 담당자나 면접관 입장에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네. 왜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맞아요, 식이 맞아요. 되는데 중견기업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우리 기업에 대해 알고 우리 오뚜기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오뚜기에서 많이 먹었다 아니고 이런 걸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네. 친구들은 왜냐하면 솔직히 인사 담당자 면접관 입장에서는요 그 친구가 우리 회사 오래 다닐 거예요. 네. 이 기업에 네. 대한 열정이 네. 있고 관심도가 있다라는 막연히 것을 잘하겠습니다 이런 거보다는 맞아요. 가고 싶다. 하고 그거보다는 싶다. 내가 이런 네. 대안을 제시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고민했다고 그러면 네. 그 친구는 우리 기업이 꼭 필요한 친구라고 당연히 더 가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기업 분석이 더 많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기업의 장점만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기업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만약에 제안을 할 수 있다면은 이게 또 여기에 대한 굉장한 관심도를 보여줄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겠고 당연하죠, 그렇죠.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단순히 이제 장점만을 얘기하는 거지 원래 기업이 뽑으려고 했던 것들은 예전에는 우리 회사를 잘 알고 맞아요. 우리 회사에 관심 있고 이런 친구를 뽑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구직자 스스로가 다 한다고 하니까 이제 기업이 더 영악해진다는 거죠. 네. 우리 회사에서 잘하는 거 장점 말고 단점이 뭐냐고. 맞아요. 그걸 요즘에 고객 면접이- 입장에서 어떻게 바꿔줬으면 더 잘할 수 있느냐를 자꾸 묻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도 생각할 거는 네. 우리 구직자 입장에서는 그걸 정답으로 할 수 없잖아요. 부담스러워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오뚜기에 있는 회장님도 모르시고 네. 현직자도 그 정답을 알지를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만의 논리만 있으면 된다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필수 관문이라고 알고 있는 자기소개서를 네.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자기소개서가 항목을 보니까 좀 애매한 게 항목은 많진 않아요. 질문은 3가지 정도인데 문제는 네. 가장 당황스러운 게 제한 글자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게 취준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한 글자 수가 없는 이게 당황스러워요. 그 마침 그 질문을 또 해줬었어요. 아, 네. 어느 정도 분량이면 어느 정도의 분량이면 가장 적당한지가 궁금하다. 네. 그래서 이거 많으면 좋을까, 적으면 좋을까? 이거는 그게 본인의 취향일 수는 있지만 단 이거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뚜기가 고객 입장을 잘 알아야 되는 기업이처럼 여러분도 인사 담당자나 맞아요. 면접관 입장을 잘 하셔야 된다. 그러려면 일단은 뭐냐면 아주 긴게 써버리면 인사 담당자 면접관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너무 없습니다. 장황하면은 네. 구독력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너무 짧아버리면 얘 뭐야 이렇게 될 수 있다. 성의가 없어 보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한데 이제 제가 다년간 이제 서류 심사를 하고 면접관을 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눈에 일단 처음에 딱 보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가장 한눈에 보기 적당한 글자 수는 500자에서 600자, 600자에서 뭐 700자까지도 네, 많겠는데 네. 근데 700자도 좀 많아요. 근데 1000자는 한 문단으로 보면 너무 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5, 600자로 만드는 건 좋은데 네. 그렇다고 한 문장에다가 500자를 쓰려면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구하는 게 많다고 그걸 녹여서 쓰려고 하면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 문단으로 쓰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차라리 500자, 600자의 규모를 2문단 정도로 만드는 건 어떨까 네. 싶어요. 스트럭처를 네. 조금 짜서 그렇죠. 소제목을 달아준다든지 네네. 그런 식으로 작성하는 게 오히려 눈에 딱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추천하고 싶어요. 네. 또한 또 직무에 대한 파악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닐까요? 네. 직무가 가장 중요하죠.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 그럼요. 직무에 대한 관점이고 만약에 영업하면서 저는 내성적이면 하면 망하는 것처럼 맞아요. 직무에 맞는 걸 적어야 되는 건데 네.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될 게 무조건 직무에 맞는 경험 저는 직무와 연관된 경험이 없는데요. 맞아요. 그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경험 그럼 다 경험이 있어야 되냐고?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걸 직무에 맞춘 경험을 적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첫 번째. 가급적 직무와 맞는 경험이 있는 게 좋겠지만 네. 다 맞춰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을 좀 덜으시면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직무에 연관되는 걸 얘기를 쓰시는데 네. 직무가 도저히 연관 없는데 내가 얘기할 게 있다면 쓰셔도 돼요. 네. 일단은 뭐 경력적인 부분에서 어필할 부분이 없다면 사실 했던 활동들이나 좋죠. 그렇죠. 아니면은 뭐 경험이라든지 본인이 뭔가를 도전해서 뭔가 바뀌었던 그러한 좋죠. 변화를 아주 좋아요. 언급할 수 있다면 충분히 마련될 수 그러니까 있다고 너무 생각합니다. 거창하고 장한 경험을 안 써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친구들은 대부분이 뭐냐면 인턴이라 뭔가 있어 보이는 경험을 쓰려고 하는데 네. 그런 경험은 없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걸 꼭 적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기했듯이 작은 경험에서도 본인이 어떤 역할, 노력이 있다면 네. 그 중심으로 써도 충분히 됩니다. 네. 그리고 많은 이제 취준생들이 힘들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입사 후에 본인의 커리어적인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할 때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구체적인 너무 직급을 이야기한다거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요? 직급 이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부장 되겠습니다. 얘 입사 5년 만에 부장이 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네. 그래서 이 직급적으로 입사 후보로 쓰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너무 이렇게 추상적이고 그 추상적으로 후배들한테 멋진 멘토가 되겠습니다. 그쵸. 이건 더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래서 이거는 지원 분야에 따라서 생각해 봐야 돼요. 입사 후 포부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본인이 정확하게 뭐가 될 것인지를 생각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기업에서 보고 싶은 게 이 친구가 진짜 지원 분야에 관심뿐만 아니고 본인이 실제 뭘 하는지 알고 있는지 아 그렇군요. 이 직무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구조는 딱 두 가지 구조로 보면 돼요. 첫 번째는 1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나누는 게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네. 엄밀해서 이제 어떻게 정도 되면 5년이나 10년의 목표 하나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단 중요한 건 지원 분야와 연관되는 목표를 적으셔야겠죠. 지원 분야와 내가 영업 지원하면서 그쵸. 저 10년 후에 인사팀이 하면 되게 이러면 뭐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원 분야와 연관되는데 이거 연관되는 것 중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적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막연히 적는다는 거는 저는 오뚜기에서 10년 후에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영업에서 이런 최고의 전문 영업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보면 네. 애매하다는 거. 그럼 수치적인 부분은 조금 언급을 하면 수치도 조금 좋고 아니면 구체적인 지역도 좋고요. 아, 네. 좋아요. 아이템을 선정하도 좋습니다. 네. 저는 10년 후에 HRM 부분에서 거기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짓거나 네. 아니면 오뚜기를 찾아보시고요. 네. 오뚜기 속에서 팀이 있으면 팀명을 언급해도 돼요. 네, 좋네요. 그래서 목표를 그렇게 명확하게 좀 음. 정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 우리 회사 들어오기 진짜 찾아봐는 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목표를 제시했다면 목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할 네, 것인가. 네. 이게 어려워요. 왜? 지원 동기는 내가 과거에 준비해온 걸 적어야 되지만 입사 후 포부는 입사하고 난 다음에 할 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일단 식품 쪽이기 때문에 주부들이 많이 모이는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네. 주부의 살아있는 목소리도 계속 이런 식으로 적는 겁니다. 네. 정답이 아니라도 본인이 행동할 수 있는 부분을 적으신다면 오히려 이 친구는 진짜 어떻게를 알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알기 알고 때문에 있고,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적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또 고심도 많이 했던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될 부분은 거기 적는다고 꼭 거기를 보낸다는 건 아니에요. 입사회는 달라지기 네, 맞아요. 때문에 거기에서 부담 가지지 않으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 질문을 한번 보면 단체 활동 혹은 봉사 활동 경험에 대해서 이 네.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라는 문항이 또 있어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다른 회사와는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접근을 이 부분이 하는데 앞에서 보기엔 채용 공고에 약간 인성적인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은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주관적인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본인이 구체적으로 했던 노력과 행동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이 좋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실제 이제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이제 본인 얘기를 적기 때문에 막 하시다 보면 상황에 대한 설명이 너무 깁니다. 네 맞아요. 부연 설명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이런 조별 이런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요. 그 동아리는 어떻고 저떻고 막 설명하고 네. 그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버리니까 이게 좀 당황스러운데요. 네. 왜냐하면 이건 좀 생각해보면 반대 입장에서 네. 인사팀이나 면접관이 보고 싶어하는 게 뭔지를 좀 고민해 네 보셔야 될 맞아요.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엄밀히 와서 질문해 보면 단체 활동과 봉사 활동이잖아요. 네. 그럼 이걸 얼마만큼 좋은 걸 했나를 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구나. 뭘 했냐면 본인이 어떻게 했나요? 맞아요. 본인이 어떤 네. 역할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그렇지. 대해서 어떤 노력과 행동을 했는지 맞아요. 그런 게 가장 궁금해요. 그래서 보면 좀 생각해 볼 거는 내가 이제 상황 과정 이걸 좀 줄이시고 네. 첫째 제가 이렇게도 해봤고요. 둘째 이렇게도 해봤고 그렇게 한다는 게 오히려 더 맞습니다. 왜? 여러분이 과거 경험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행동했다면 우리 회사 돌아서 똑같이 업무상에서 노력하고 행동한다가 네, 맞아요. 역량이거든요. 그 어려운 역량, 네. 장점입니다, 솔직히. 그런 맞아요. 거기 때문에 좀 노력 행동을 다양하게 적었으면 좋죠. 네, 근데 일단은 문항에서 단체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의 대부분 뭐 팀플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뭐 조별 과제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이야기를 할 텐데 문제는 이제 저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저라는 주도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주어를 선택하는 것이 아주 좋은 좋을 것 방법이죠.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자꾸 얘기하다 보면 저희 하다 보면 면접관 입장에서도 얘 같이 했네요. 이렇게 되니까 맞아요. 본인은 뭐 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이나 본인의 노력 행동을 자꾸 부각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인재상에서 앞서서 연령을 아우르는 그러한 활동들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여기 문항에도 사실 또래 집단과의 활동보다는 다양한 연령층이 교류했던 그런 경험들을 가장 적으면 좋겠죠. 좋겠네요. 그리고 네. 더 좋은 거는 오뚜기들을 많이 구입하는 주부라든지 네. 아니면 나이 많으신 사람들과 조기 축구를 했다든지 이런 것도 네, 괜찮죠. 괜찮네요. 그런 소재가 오히려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단순히 봉사활동은 나올 게 뻔하거든요. 그쵸. 어린이 경제봉사부터 시작해서 드림클래스부터 시작해 정말. 이런 거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으니까 네. 그런 게 더 의미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가치에 대한 질문을 또 하네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가치와 오뚜기가 가지는 그 가치가 어떻게 부합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술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질문이거든요, 실제. 맞아요. 회사 선택의 가치, 그 다음에 오뚜기 가치 부합하는 거 솔직히 없잖아요. 정답은 다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이런 질문은 오뚜기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도 나오고 네, 다 네. 이런 나오는데 그래서 어차피 만들어야 되는 것 맞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가치라는 걸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그런 거 어렵게 하는 걸 현실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이 질문 순서가 이랬지만 가치가 뭐고 오뚜기가 부합되는지를 설명하라. 네. 그러면 그 가치를 먼저 정합니다. 맞아요. 제가 원하는 가치는 실제 보면 고객 만족입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거기다 오뚜기를 찾다 보니까 잘 안 나오는데 뒤집어 보자고요. 네. 오뚜기에 대해서 왕창 찾아보는 겁니다.
네네. 먼저 찾아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가치와 연결하고 그걸 거꾸로 뒤집는 방법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뚜기의 가치를 연구 조사를 많이 해서 부합하는 가치를 근데 찾아내는. 오뚜기 가치라고 하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냥 오뚜기에 대해서 조사를. 녹색창 말고요. 녹색창은 친구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네. 미국의 그쪽 거기에 가가지고 열심히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시고 네. 그걸 근거로 한번 가져오면 돼요. 네. 가치라고 찾지 마시고 오뚜기 전체에 대해서 찾아보면 돼요. 네. 정기적으로 그러면은 좀 장기적으로 검색을 하면서 그게 가장 좋죠. 모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자기소개서나 면접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찾아보고 주기적으로 찾아보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사보고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BTS나 트와이스는 매일 찾아봅니다. 근데 관심이 내가 있으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내 미래를 투자했는데 어떻게 해서 잘 안 찾아보는데 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쉽게 얘도 구글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네. 구글에 가면 알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글 알림. 맞아요. 알림. 거기에다가 오뚜기를 딱 넣어놓으면 애가 찾아서 내 메일함으로 계속 보내줍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게 오히려 더 의미 있습니다. 많은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카페 족보에 많이 의존을 하는데 구글을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것도 알림이를 또 등록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네요. 근데 이제 가치만에 너무나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다소 이것이 조금 추상적으로 그렇죠. 표현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가치와의 부합 문제에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고 본인이 뭘 잘할 수 있다 이 부분도 함께 결합이 돼야 돼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친구들이 대부분이 질문에 대한 답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치는 이거고 오뚜기가 이 가치에 맞습니다라고 답변하는데 정말 오뚜기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다음입니다. 맞아요. 이게 맞고 저 또한 이런 가치, 이런 장점, 이런 경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뚜기에 더 잘할 수 있습니다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부분을 많이 안 적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네. 얘들이 왜 이 질문했을까? 이걸 좀 생각해 질문의 보셔야 돼요. 의도를 잘 예. 생각하셔야 생각해 돼요. 보셔야 돼요. 예. 기업은 항상 그 이윤 추구의 목적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습니다. 맞게끔 이제 잘 생각을 하셔서 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라는 것을 어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보실게요. 생애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고 본인 인생에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생애 최고의 순간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저도 답하기는 굉장히 힘든 질문인데 일단은 이것도 좀 생각해 볼 거는 좀 남들하고 다른 걸 적었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남들은 다 똑같은 거 적을 거거든요. 음. 뭐 대학 입학, 뭐 공모전 대상 뭐 이런 건데 음. 차라리 작은 부분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네. 최고의 순간이 언제냐. 그렇다고 뭐 오뚜기 라면 먹었을 때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그거는. 네. 그건 진짜 이상한 거니까. 그래서 좀 직접적으로 아니지만 내가 느끼고 중요한 거는 이 시점으로 해서 내가 많이 바뀌었다면 네. 그게 진짜 최고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진박에 뭐 책을 읽고 이건 좀 그렇지만 차라리 그런 논리가 낫다는 거예요. 네. 책을 읽고 이 문구에서 감동받아서 제가 이렇게 실천했다든지. 네. 아니면 선배랑 막 싸웠는데 봉사활동 한다고 싸웠는데 선배가 봉사활동 가자고 그래가지고 네. 그게 최고의 세계 그 다음에 봉사활동을 네.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그렇군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실천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가치가 또 부합이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질이 함량이 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것도 그 부분을 궁금한 거지. 그냥 네. 마냥 뭐 상 타고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남들이 흔히 쓰는 거는 좀 피해 가자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네. 그런 경험들을 네. 잡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이었고요. 자, 많은 또 취준생들이 어려워하는 관문 중에 하나입니다. 인적성 검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적성은 오뚜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물론 온라인도 어렵겠지만 네. 실제 보면 이거는 오뚜기만을 준비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오뚜기 이외에 다양한 회사의 인적성을 준비하실 건데 그걸 그대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의미가 있고요. 근데 인적성은 항상 애매한 게 이제 몰아서 벼락치기를 하려고 하면 공부가 안 돼요. 네. 그래서 하루에 30분씩 도서관에서 앉아서 하기 힘들다면 책을 찢어서 학교 갈 때 전철안에서 잠깐만 보는 거라든지 아니면 오답 노트를 좀 만드셔가지고 꾸준히 대응하는 게 오뚜기만의 대응이 아니고 전체의 인적성을 대응하는 준비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모두가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면접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면접은 좀 이제 오뚜기는 알려진 거는 굉장히 다대다면적으로 좀 편한 분위기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압박 면접이 없다라고 오뚜기나 외부에서 얘기하는데 문제는 우리 구직자 입장에서는 느끼기에는 모든 게 압박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애매한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오뚜기는 직무도 중요하지만 인성적인 면을 많이 중요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인성적인 면은 어떤 거냐? 본인 경험 자꾸 물을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콘텐츠를 준비하는 게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만의 그러니까 자꾸 정답을 요구하니까 아까 카페 가고 족보 보고 이러다 보니까 면접관으로 들어가 보면 당황스럽게 하루 종일 똑같은 말만 듣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만의 의견, 본인만의 논리를 듣고 싶은 게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제 순환보증이나 이제 타지 근무가 이제 오뚜기는 사업장들이 여러 개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만약에 나는 서울을 지원했는데 대구 와서 근무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맞아요. 아, 저는 입사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예, 대구 가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것도 또 웃겨요. 네. 그때는 뭐냐면 일단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대구 회사 사정상 저희 장점이 대구에 있다면 한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만 제가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구보다 서울이 잘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의지는 네, 어필을 약간은 필요하는 네, 게 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뭐 구직자분들이 이 부분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두 갈씩으로 답변을 해야 한다는 부분. 네. 네. 그 부분은 저도 못하는데. 이팀장님 잘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저는 해외 채용도 많이 이게 도움을 주다 네. 보니까 보면은 해외 채용은 굉장히 클리어하고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해요. 그래서 굉장히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맨 앞에 딱 이야기하면서 임팩트를 주는 그 연습을 항상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한국 학생들이 문제가 아니고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실제 제가 네. 이제 망한 대모모 그룹에 들어갔을 때 네. 하루 종일 두 갈씩 답변을 배웠습니다. 연습하나요? 근데 네. 그 다음날 또 안 됩니다. 아,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면접 가면 친구들이 이 두 갈씩 답변을 대부분 못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친구들은 예,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데 제가 2학년 그것도 때요. 있고요. 맞아, 앞에 이런 식으로 막 설명하다 보면 네. 면접관이 집중 안 합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결론부터 A입니까 B입니까? B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좋아요. 장점이 뭡니까? A가 장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시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이걸 연습 안 하면 계속 옛날 말투가 되기 때문에 네. 두 갈씩 답변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경험을 충분히 녹아내려서 음. 그렇죠. 오뚜기 그리고 직무의 관련성을 찾아서 언급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죠. 오뚜기는 자, 요 정도 채용 설명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NS 홈쇼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NS 홈쇼핑 굉장히 유명한 홈쇼핑 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유명하게 이제 친구들이 많은데 MS 홈쇼핑은 2012년부터 희망인 프로젝트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맞아요. 여기 신청하면 직접 가서 방문해가지고 네. MS 홈쇼핑에 대해서 다 듣고 인사 담당자 얘기도 들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홈쇼핑의 특성을 보다 보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밀접해 있는 흔히 가까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숨어 있는 거는 네. NS 홈쇼핑의 원래 모기업이 어딘지 아십니까? 저 들어봤어요. 그 닭고기 브랜드로 네. 굉장히 유명한 예, 거기 네. 브랜드 저도 이제 몰랐는데 실제 거기 할인 그룹의 계열사로 알고 네네.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NS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구직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지와 이 근무 환경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견기업들이 의외로 이런 숨어있는 복지들이 굉장히 네. 많아요. 예전에는 중견기업들이 이제 초임 급여 수준이 낮다고 해가지고 네. 친구들이 많이 선택을 하다 보니까 초임 수준을 많이 높여놨는데 그 다음에는 또 복지가 안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복지까지. 근데 복지까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네. 보면 그 출퇴근도 유연 근무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건 30분 연차 제도. 좀 너무. 요거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한테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매일 늦으면 30분씩 쓰다 보면 맞아요. 이건 답변은 없어질 것 같은데 네. 30분 연차 휴가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그리고 주 40시간 근무가 네. 규정이 되어 있어서 기존에 뭐 9시부터 6시 퇴근했다. 만약 월요일에 몰아서 10시간 동안 근무를 했다 했을 때는
월화수목금 나눠서 30시간 그렇죠. 하면 되는 그렇죠. 건가요?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추가 근무라면 물론 추가 근무 수당이 나오겠죠. 네. 저희 때는 없었는데 지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가장 이제 뭐냐면 홈쇼핑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은 살펴봐야 돼요. 채용도 네.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작년에 실시했는 걸 기준으로 한다면 네. 이제 8월에 정규 공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뭐 일부 특정의 쇼핑 호스트나 이런 건 수시 채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NS 홈쇼핑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 미리 평소에 홈페이지를 자주 가거나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이 우리 작년 하반기 공채 어떤 직무인지 한번 설명해 네,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인사관리, 음. 그리고 방송심의, 정보보안, IT 플랫폼 개발 쪽, 그리고 티커머스, 마케팅, PD, MD 카탈로그, MD 온라인, MD TV 이렇게 선발을 한 바 있네요. 그렇죠? 네. 채용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채용 프로세스는 뭐 서류 전형과 그다음에 NS 역량 진단이라고 인적성 검사입니다. 네. 그리고 PT 면접을 거치게 되고 그다음에 PT 면접 이후에 다른 면접을 한 다음에 웃기는 건 여기는 PT 면접이 끝난 시점에서 채용 신체 검사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CO 면접이 있다는 거. 네. 다른 기업들은 엄밀해서 CO 면접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신체 검사를 하는데 그게 앞쪽에 와 있다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눈에 띄는 게 바로 PT 면접이네요. 네네. 네. PT 면접은 실제 여러분들에 대한 뭐 다양한 것들을 주는데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스토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PT 면접 자체가 지식을 이렇게 하는 형태인데 그리고 또 웃기는 게 여기 PT 면접이 다른 기업과 달리 PPT로 만들게 돼 있다는 거. 그거 요즘에 잘 안 하는데. 왜냐면 PPT로 만들게 되다 보면 친구들이 내용보다는 형식이 기술적인 부분에 너무 네. 이쁜 템플을 쓰고 맞아요. 이쁜 글자 폰트를 쓰고 이런데 그게 아니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거보다는 실제 발표하는 결론 중심으로 네.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여기는 PT 면접을 실시하고 있고요. 네. PT 면접의 특성은 발표한 다음에 질의응답을 꼭 하게 돼 있는 형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PT만 너무 집중하시는 게 아니고 음. 실제 뭐 어떤 질문이 나올 건지를 약간 예상하시면서 네. 준비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일단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볼 건데 본인의 경험부터 사전에 조금 쭉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식이 약간 잘못돼 있어요. 친구들이 어떻게 쓰냐면 질문 보고 답을 찾습니다. 아, 네.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음. 그리고 질문이 어렵지 않습니까? 성장 과정 이런 게 아니고 네. 경험을 찾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럼 두 번째 방식은 어떻게 하냐? 아, 내가 PD인데 PD가 되려면 어떤 장치를 필요하지? 네. PD는 상품에 대한 기획력도 있어야 되고 뭐 친화력도 있어야 돼요. 맞아요. 친화력을 넣고 난 다음에 나에 대한 경험이 뭘까를 자꾸 생각합니다. 아, 네. 그래서 답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잘 적는데 답이 없는 경우는 그때부터 헤매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 쓰는 것들이 없으니까 당황스러워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근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답을 많이 적는 방법은 어떨까? 아, 네. 그 답이 결국은 지원자들은 여러분들의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거는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경험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네. 본인 경험을 프리하게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걸 거꾸로 답에다가 끼워 맞추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네. 굉장히 좋은 그- 의견이네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그러면 질문별로 한번 구체적으로 네네. 적어볼게요. 첫 번째, 본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세 가지를 기술해 주세요라는 질문에는 어떻게 기술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에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원자의 가치관과 인재상이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질문이다. 좋아요. 굉장히 좋은 말인데 네. 제가 인사 담당자 면접관 입장에서는 좀 호미 같은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가치관의 인재상에 오해가 좀 있습니다. 네. 인재상은 특히 이제 뭐냐면 원래 신입사원이 가져야 될 게 아니고요. 네. 기존 직원들이 가져야 될 비전적인 선언이 인재상이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인재상이 기업들이 대부분 다 똑같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잖아요. 이거는 가치라고 해서 가치에 빠질 필요는 또 없어요. 네. 내 경험이라든지 내 물건이라든지 다양한 거에서 좀 찾아보는 게 나을 거고요. 오히려 지원 직무와 또 연결하는 것도 또 애매해요. 왜? 그러면 이제 뭐 실무 면접관은 괜찮지만 이무 면접은 그것도 이 뭐 삶의 가치도 회사예요 이런 식으로 오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한 두 개 정도는 본인이 그냥 솔직한 걸 적고 네. 그걸 경험 중심으로 연결하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하나 정도만 직무에 약간 연결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렇구나. 전혀 연결 안 하면 좀 애매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분량에 제한이 없었거든요. NS 홈쇼핑은 천자로 알고 네, 있는데. 천자로 알고 있습니다. 천자로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하나만 적을 필요 없죠. 물론 질문은 가장 중요한 게 네. 삶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두 개 적어도 관계 없는데 하나를 적게 되면 문단을 나누는 게 좋은 구조고요. 네. 아니면 두 개 적어도 관계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가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문단을 500자나 딱 500자는 또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두 문단 정도로 만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다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답변은 거의 거의 오뚜기와 네, 비슷하다고 질문이 거의 볼 수 비슷하거든요. 있겠네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만 더 한번 짚고 갈게요. 지원자에게 가장 잘 맞는 적성은 무엇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만약에 심사를 하게 된다면 1, 2, 3번은 남들하고 다 똑같거든요. 4번만 보고 시간이 없다면 4번만 보고 판단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가장 잘 맞는 적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원 분야에 연관시켜야겠죠, 당연히. 네. 내가 PD 지원하면서 PD가 아니고 저는 인사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지원 직무에 연관되는 장점을 좀 도출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도 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 PD가 어떤 게 필요할 건지를 생각하다 보면 자꾸 똑같은 거 하는데 이거는 엄밀해서 좀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과대표를 했는데 과대표를 하면 리더십이나 뭐 강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왜? 과대표 속에 세부 에피소드로 가면 문제 대응 능력도 되고 맞아요. 고객 지향적 네. 사고도 의사소통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을 넣고 반대로 하는데 여기는 직무에 대해서 좀 연결했으면 좋겠어요. 직무를 잘할 수 있다를 좀 변명하는 거죠. 본인의 그러면 네. 직무적인 장점을 어필하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또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에피소드들을 함께 그렇죠. 넣어준다면 가장 좋다는 증명은 에피소드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스펙적인 것보다는 에피소드를 가장 좋아하고 가장 더 좋아하는 거는 단순 공부했다는 거고 아르바이트도 괜찮아. 현장 경험이 있다. 네. 이런 경험. 짧게라도 관계없이 그런 것들만 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생각해 볼까 하나의 장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독특한 경험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만 얘기해도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리더십인데 저 총학생회장이다.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대부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 개 붙이겠죠. 네. 초등학교 때 반장했던 이렇게 됩니다. 그럼 네. 직무에 대해서 적성 장점을 하나 도출하고 난 다음에 경험을 하나만 적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여러 개를 적으셔도 돼요. 네. 여러 개를. 근데 이제 지원자들이 가장 조심하는 부분은 뭐냐면 나는 그렇게 독특한 경험이 없다. 어떤 걸 적어야 될지 모르겠다 고심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경험을 정리를 하면서 그 중에 한번 도출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이 이렇게 막 쌓이다 보면 그게 네, 독특한 네, 거 네. 아닌가요? 네, 그리고 그거를 경험함으로써 어떠한 것을 알게 되었고 어떠한 것이 또 발전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 것도 좋겠네요. 그렇게 네. 마지막에는 이제 여기는 살짝 이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까를 살짝 마무리하시는 네. 것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인적성 검사 오뚜기는 온라인으로 실시를 하는데 NS 홈쇼핑은 이제 강당을 활용해서 시험 강당에서 하는데 뭐 외부에 알려졌기는 아모레 퍼스픽 유형하고 똑같다고 돼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유형은 높지 않다. 이것도 근데 마찬가지로 다른 회사의 인적성을 준비하기 때문에 열심히 꾸준히 습관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 점수 잘 안 나온다고 하는데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에 보이거든요, 약간씩.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인적성에 좀 대해서는 요즘에는 대부분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좀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주의 사항이 하나 있잖아요. 네. 컴퓨터 펜 이외에 다른 학용품이 이제 네. 제한되어 있어요. 손목 시계는 가능하고 나머지는 허용이 안 된다니까 혹시 커닝 페이퍼 이런 거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만들어봤자 네, 맞아요.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진 거에서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면 충분할 거니까 네. 그렇다고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면접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대 다인 줄 알았는데 다대 1이에요. 그렇죠? 예, 여기는 다대 1로 돼 있다고. 다대 1로 돼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구조화면 질문에 하나 메인 질문 주고 추가 질문 하는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너무 부담 가지 마시고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컨텐츠는 본인의 경험만 충실히 정리하면 되고요. 네. 두 번째 컨텐츠는 NS 홈쇼핑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는 부분. 네네. 그런데 하나 팁을 준다면 홈쇼핑을 자주 보셔야 돼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홈쇼핑은 보는 시간대 따라 가지고 상품이 다르거든요. 네, 네. 그것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 돈을 내고 누가 구입할지 그런 측면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 네. 그리고 NS 홈쇼핑 아까 했듯이 열심히 홈쇼핑도 보시고 구글링 통해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찾아보는 게 좋겠죠. 네, 그렇군요. 일단 앞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 있지만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 10분 정도 발표를 하고 나서 한 2, 30분, 가량 10분 더 이제 질의를 받는 형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취업 준비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한마디 해주실 수 잠깐만요. 있을까요? 댓글 하나 질문을 그럴까요? 바로 하시고요. 여기 네. 보면 전문가로서 인사 담당자에게 좋아하는 답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셨군요. 실제. 네. 근데 미리 말하면 인사 담당자 면접관이 가장 궁금하고 좋아하는 답변이 뭐냐면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친구들은 예전의 면접 방식은 정답, 교과서인 답변을 좋아했던 시기고요. 네. 이제는 정답, 교과서인 답변이 아니고 여러분 이야기가 듣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를 적고 여러분 이야기를 답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발 남하고 비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시간이 길지 않아서 짧게나마 2기업밖에 못 봤는데 우리가 희망이온 프로젝트 하면 아시잖아요. 우리가 숨어 있는 중견기업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리고 이제 오뚜기 NS 홈쇼핑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중견기업이 있고 희망이온 프로젝트를 통해서 직접 갈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만 보시지 마시고요. 주변 구직자들이나 다른 친구들도 좀 전파해가지고 많이들 가서 직접 네. 기업으로 가보고 그런 것들은 인사 담당 면접관이 너무 좋거든요.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뚜기하고 NS 홈쇼핑 좋은 채용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많이 네, 또 구독해주세요.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